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말 사이에 나온 주요 외신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 엔비디아의 소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의 급락이 오늘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의 움직임을 좀 짚어보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개장 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갑자기 매물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5%나 좀 급락을 했거든요.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올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외국 주식이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의 이 높은 변동성을 놓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인가를 놓고 분석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974달러까지 쓰면서 마의 1000달러 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이라고 봐야 될까요? 불과 1시간이 지난 시점에 급격하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결국에 880선 아래까지 떨어지면서요, 하루 사이에 엄청 많은 시가가 빠졌습니다. 자, 결국에 전일 대비 5.5%, 51.41달러가 떨어진 875.28달러로 금요일 밤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역대 사상 하루 규모로 사상 최대 시가총액이 증발한 규모라고 하고요. 무려 1,400억 달러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지난달 21일이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직후에 하루 만에 2,8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손꼽혔었는데요. 증가 폭도 그리고 증발 폭도 가장 높았던 기업으로 손꼽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렸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고가에 많은 주식을 처리한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가격 자체가 거품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었지만 현재 AI가 보여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능이나 기대에 비해서 주가가 과대하게 평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급락을 놓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죠. 그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투자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던 캐시우드는요, 경쟁사인 AMD가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인 클라우드 기업 업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러한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엔비디아에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테크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캐시우드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점은 엔비디아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살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엔비디아도 월요일 장을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초반에는 2% 가까이 빠지다가 현재는 조금씩 빠지는 추이를 좁혀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보였던 불안감이 오늘 하루 종일 노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5%나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장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되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주가는 좀 흔들리고 있지만요. 엔비디아가 가야 될 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5년 만에 완전히 대면 행사로 열린다라는 측면과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워낙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 과연 엔비디아가 어떠한 신기술을 선보이고요. AI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갈지를 놓고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새로운 소식들이 또 출현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행사에는 900개의 세션과 250명 이상의 전시, 수십 개의 기술 워크숍 등이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3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과연 어떠한 새로운 소식이 등장할 것이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첫날에 기조연설자로는 당연하게도 젠슨 앙 CEO가 나온다라고 하니 깜짝 발표까지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부터 또 다음 주부터 개최될 이 AI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이 사우디의 석유 기업 아람코의 이익이 25%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아람코 하면요, 이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자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데요. 자, 지금 기사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순이익 금액 자체로 보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나 순이익을 살펴볼 때 상대적인 것도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절대적인 숫자 역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변과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기업의 실적의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지난해 순이익이 1,213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는요 160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4.7%, 약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려를 키우는 뉴스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원유 감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이 아람코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총 매출 역시 같은 동기간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4,408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잉여 현금 역시 1,485억 달러에서 1,012억 달러로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원유 하락 소식과 판매량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불안감이 향후 아람코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 등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는 상대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22년도 2월 달에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었고요. 당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아람코는 크게 한바구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람코의 순이익은 21년도에 1,100억 달러보다도 46%나 급등한 22년도에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었는데요. 그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실적이 마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는 분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2년도, 23년도는 22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순이익이 많았던 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람코가 남은 사업을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역시 아람코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올해 거시경제 불안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의 반등 가능성 역시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람코가 올해도 사업 실적을 펼쳐나가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가지 석유를 감산하는 데 애를 쓰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잘 먹혀들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람코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이 배당금을 이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순이익은 줄어들었지만 배당액 자체는 증액을 통해서 24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요, 초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죠. 네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아람코의 배당금을 크게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요,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사우디 아람코의 실적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TSMC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TSMC 등이 현재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보조금 지급 관련한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고요. 좀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22년도 8월에 법이 시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서 언제쯤부터 이러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컸습니다. 자, 22년 8월이면요. 벌써 1년 6개월도 더 전에 시작된 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해서 TSM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 벌써 4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미국 현지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짓고 있는 TSMC 입장에서는요, 약속해줬던 이 보조금이 언제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공장을 완공하는 시기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무언의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해왔었는데요. 그에 대한 응답이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요, TSMC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은 약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6조 5,8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제 정말로 미국 정부의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가왔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지원법을 놓고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았던 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실익이 있을지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을지 등을 계산해 왔었습니다. 자,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이에 대해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TSMC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높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약 170억 달러, 어찌 보면 TSMC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약 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TSMC보다 규모도 작고 시기도 늦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삼성전자의 입장도 조금씩은 초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제재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여러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나올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미 상무부는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추가적인 제재 기업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지, 또한 중국의 역공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TSMC에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또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픽미업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